다 박살이 난 거잖아요. 다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돌아가면 그렇죠. 한 몇 번 연속으로 안 되면 돌아가면 한참 쉬어야 돼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종목 교체에 대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안 좋다 싶은 거는 좀 괜찮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으로 어차피 좀 낮은 가격대니까 교체를 해버리자.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거 쉽지는 않아요. 네. 그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없다가 이슈가 생기면서 요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6만 원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도 지난번에 5만 원 밑에 있을 때도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저걸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고 교체한 종목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때 만약에 그때 삼성 SDI 같은 경우 70만 원이 넘었었는데 그거를 교체했다가는 벼락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 이렇게 좀 냉철히 분석을 해보고 일단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섣불리 교체는 하지 말고 그 주식이 웬만큼 올라오면 아예 맛이 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기업 실적도 형편없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 회복이 되면 아무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회복이 되면 이게 섣불리 그래서 저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교체라는 말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어떤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네. 지금 마침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즘 이제 중국에서도 그 뭐죠? 이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어떤 플랫폼주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 해제해주는 그렇죠. 그런. 그 덕에 좀 올라간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플랫폼 기업들도 좋고 네.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15만 5천 원에서 지금 19만 4천 원 예. 단기간에 좀 올라왔는데 카카오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손실폭을 최대한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그냥 매도하는 게 낫냐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부는 팔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일부는 팔고 그렇다고 일부는 팔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반은 팔아버리고 너무 답답하니까는 일단 돈은 벌어야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우리 사람만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잖아요. 대표님은 다른 거 할 게 보이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저쪽에다 해서 수익을 빨리 올리자. 이게 더 빠르다. 그 정도 상태로 갖고 있지는 않죠. 그치? 아예.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벌써 그 상태 되기 전에 다 팔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를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손절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투자라고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은 그 상태로 갖고 있었던 그분이 다시 투자하면 안 되죠. 저 같아서는 다시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만약에 손절을 했다 해도 현금 가지고 다른 거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냥 공부하시라고. 그냥 그 시점에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진짜 깨달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다시 해라. 지난해 같은 경우는 투자는 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렇죠. 코인부터 채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저 역시 그렇게 주식 투자를 오래 해왔는데 작년에는 제가 미스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진장 많이 반성을 했어요. 주식 투자를 제가 35년 해왔다 그랬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제 생각이 옳아요. 물론 단기 매매에서 틀린 적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체 장이 그럴 때는 휘둘리다 보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하신 거군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절을 대형주 손절을 제때 못 끊어준 거하고 너무 조금 낙관적으로 본 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손실로 또 마지막에는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셨고. 그렇죠. 이게 이게 심리는 진짜 그런가? 심리는 비슷한데 그렇죠. 근데 빠르게 그것들에 아. 대해서 이렇게 탁탁 대응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 2020년에 그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도 손절을 잘했던 거거든요. 그때 급락할 때 손절하고 1,500포인트 때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그 외에 또 실수하신 거 작년에 그러니까 왜 크게 반성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 반성에서 사실 우리가 또 많이 배우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더 결국에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평상시 제가 손절을 잘하는데 손절, 결국 손절? 손절을 제가 손절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되면 딱 손절하세요?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 시장이 예.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 시장의 분위기, 내 개별주의 그게 컨디션이 아니고 아니라 전체 시장 분위기하고 그 미국 주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이 시장 분위기는 보면 알죠. 뭐 금방 기관 외국인 매도 그리고 자금 사장 돌아가는 거 그러면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에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손절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그냥 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말씀이 기억나는 게 예. 그 증권사에서 하는 그 투자 대회 예. 여기에서의 실적 예. 그 수익률을 봐라. 저한테 그 보여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렇게 시장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이거는 안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안 하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투자에서 주식 투자도 이제 수익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고 중장 시장을 볼 줄 아는 나름의 이제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해야 돼. 그렇다면 올해 정말 시장 작년보다는 좋을 것이고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신데 각오하시는 거는 결국은 올해는 손절을 정말 잘하자 이거인 건가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그러는데 조심하자는 거죠. 조심. 덤비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감정이 개입이 안 되고 그래서 외부 활동도 좀 줄이고 좀 집중하자 이제 그것도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제 일은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는 일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좀 집중하자.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대표님의 투자법 이런 걸 뭐 책도 읽고 이런 방송 강의를 듣고 막 따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 대표님의 작년의 실수 혹은 각오 이런 것은 우리는 뭐 10배, 20배로 더 단단히 다져야겠네요. 대표님이 그렇죠. 이러실 정도인데. 그러니까는 올해 해와도 순간적인 이 판단 미스나 이런 게 괜찮겠지 있잖아요. 네. 괜찮겠지 하는 그 근거 없는 낙관이 손실로 연결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리스크 조심할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나는 구조가 투자를 했는데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면 한참 쉬어야 돼요. 한참.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돌아가면 그렇죠. 한 몇 번 연속으로 안 되면 돌아가면 한참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게 과거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도 장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때도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었던 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지난해는 그래서 복기를 많이 해봤어요. 과거에 제가 어떻게 했나라고 이렇게 복기를 많이 해봤더니 심지어 뭐 6개월씩 안 한 경우도 있던데요. 잘 안 될 때는. 네, 안 될 때. 그리고 자기한테 장이 우호적일 때, 그때만 하면 돼요. 그때. 하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어떤 투자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줄 때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아, 크게는 그렇게 보면 돼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있잖아요. 하락폭이 클 때는 공매도 치는 방법 외에는 돈 버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서 제가 시장을 이기는 실존 투자라 그래서 그 제목으로도 강의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비대면 대면 시대 때 코로나 이전에 네. 10년 넘게 이렇게 줄곧 강의를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장이 완만할 때 또 하락폭이 횡보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만 이제 개별주들이 특세를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이 보통 급락하는 장 올해같이 뭐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급락을 몇 달 했었잖아요. 그죠? 1, 2월 달 같은 경우도 지수가 급락을 했었고 12월 달에도 지수가 또 급락을 했었고 이렇게 급락할 때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옛날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증권사 직원들하고 제가 네. 말씀을 나눴던 게 있는데 장 나쁠 때 시드머니 다 까먹고 장이 좋으면 주식할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해요. 아,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는 반등 네. 시점인데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어쨌든 이번 반등에 한 뭐 어느 50%라도 정도. 줄이 네. 뭐 하여튼 비율은 어느가 됐든 네. 줄여서 뭘 하지 말고 공부를 그냥 하시라고. 돈으로 일단 놔두고 그러고서는 해서 거기에서 진짜 한 주, 두 주 가지고서 있잖아요. 연습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많이 고민하다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아, 이게 먹히는구나, 이게 먹히는구나.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한꺼번에 배울 생각을 하지 말고 한두 종목을 어쨌든 수익이 나는 그게 트레이딩이 좀 돼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웬만큼 자신이 있다 싶으면 돈을 조금 집어넣고서 그 실전을 나머지 해보고. 만들어진 그 돈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만 또 아주 떼서. 일부만.